암천귀로 삼북,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45화 남궁 세가 그리고 피로 쓰인 망원계. 남궁세가의 밤은 혈로였다. 무공고의 붕괴가 끝나가고 곳곳은 무공고가 무너진 잔해와 불에 타다 남은 잔해에서 간간히 연기가 피어나고 있었다. 남궁세가에는 마침내 짧은 평온이 찾아왔다. 하지만 그것은 곧 다가올 더 큰 파도를 앞둔 고요한 심연의 밤과도 같았다. 지하에서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올라온 유성문과 이영은 대청 앞들에서 말없이 마주 섰다. 서로의 검에는 아직도 피가 마르지 않았고 그 검붉은 핏물이 하나 둘 방울이 되어 떨어지고 있었다. 또한 이 붉은 기운은 산산이 부서진 달빛 아래서 서늘하게 스며들고 있었다. 이영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강영, 지금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소. 유성문은 잠시 침묵했다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하지만 검을 부딪힐 때마다 이상하게 내 가슴이 잔잔하게 울렸소. 그 기척은 낯설면서도 익숙했소. 이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곧 입가에 씁쓸한 웃음을 머금었다. 내 몸 안에 있는 망원단의 약발이 조금씩 풀리고 있는 것 같소. 강영과 싸우는 도중에 조금씩 나의 과거가 돌아왔소. 아득한 기억이. 과거에 난 강영과 같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직 기억나질 않으니. 그는 쓴 미소를 짓고 손을 검자루 위에 얹으며 말을 이었다. 나는 불사각의 각주로 돌아가야 하오. 나의 스승이 아직 남의 불사각에 붙잡혀 있으니 흑인의 잔재가 그곳을 장악하고 있어. 나 혼자라도 반드시 스승을 구하겠소. 이것이 나의 길이오. 유성문은 이영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시오. 이 형, 언제든 다시 검을 나눌 수 있기를. 이영은 미소를 지으며 휘청이는 발걸음을 돌려 밤안개 속으로 천천히 사라졌다. 남궁세가의 가장 깊은 중심, 가주의 진무전인 철룡전. 깊은 밤 불빛을 밝힌 그 넓은 전당에는 남궁세가의 가주 남궁천엽을 중심으로 10명이 넘는 인물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가주의 장남, 검천용 남궁성현, 그리고 그보다 한결 유연한 기품과 고매한 아름다움을 지닌 총애받는 영의 남궁정현, 남궁세가의 원로진 무공고 책임장로, 비무당 책임자, 그리고 이 회의의 증인으로 초대된 용호표국의 표국주도 자리를 함께하고 있었다. 남궁천엽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이 밤을 피로 정화했다면 우리가 맞닥뜨린 진실을 바로 봐야 할 때요. 그는 유성문이 들고 온 혈천비경과 관련된 고문서를 꺼내 천천히 펼쳤다. 붉은 빛이 감도는 그 장은 보통의 무학고서와는 달리 기이한 기운을 품고 있었다. 남궁정현이 조심스레 물었다. 가주님, 이 문서에 적힌 예맹 문양, 일반 무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남궁천엽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이건 무공이 아니라 하나의 경로야. 고대 예맹 무도인들이 남긴
내공 순환과 정신 수련의 통로. 그런데 이 중심에 혈천이라는 존재가 있어. 그것은 단순한 비기나 무공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는 것일지도 몰라. 검철용 남궁성현이 고개를 숙이며 말을 덧붙였다. 선조께서 남긴 연구 기록에서도 비슷한 문장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청기혈을 들이면 육신은 살되 혼은 녹는다. 이 말은 곧 혈천비경이 단순한 수련이 아니라 혼을 대가로 하는 금기라는 뜻이겠지요. 순간 전당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용호표국의 표국주 남궁태경이 입을 열었다. 그렇다면 혈천비경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강호를 지배할 무기로도 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소. 그것이 흑인이든 혈맹이든 동살문이든 말이요. 남궁천엽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밤보다 더 깊었다. 맞습니다. 정사마를 통틀어 이는 강호사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오. 그래서 오늘부터 남궁세가는 이 혈천비경을 둘러싼 전쟁에서 단순한 수비자가 아니라 중심이 될 겁니다. 유성문이 나섰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천비경의 구조를 완전히 해독하고 그것이 진정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밝히는 겁니다. 그리고 혈천비경의 파편을 탈취한 흑인의 사자를 반드시 추적해야 합니다. 남궁정연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러면 여러 개의 조각은 천마산맥에서 출현했죠. 이번 예맥지소에서 두 번째 두 개의 조각이 사라졌고 남은 조각은 몇입니까? 유성문은 가볍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정확한 조각은 알 수 없어. 지금까지 드러난 건 여러 조각이었고 장소는 천마산맥 비검동 그리고 남궁세가뿐이요. 하지만 그 나머지는 전부 강호의 금지된 땅 망령계 쪽에서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이 말에 남궁천엽의 눈이 번뜩였다. 망령계라. 그곳은 수백 년간 발을 들인 자가 없던 죽음의 경계인데. 검철용 남궁성현이 천천히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망령계에 대해 오래전 가문 기록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고대의 살문과 음공문의 유폐자들이 최후의 안식처로 삼았던 땅. 그곳은 단순한 유적이 아니라 무공과 살기, 망자의 혼이 얽혀있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그곳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최소 내가 공부의 공력이 일갑자를 상회하고 절정 이상의 공력을 소유한 자만 그곳에 발을 들여놓을 수 있습니다. 남궁태경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망령계는 단순한 사막이 아닙니다. 신체가 멀쩡해도 혼이 무너진다는 전설. 강호를 떠났던 내 옛 스승이 마지막으로 향했던 장소도 거기였어. 남궁천엽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장도는 여전히 벽에 세워져 있었지만 이를 본 그의 눈빛은 전장의 선 장수의 것이었다. 그의 두 눈에 안광이 도드라지고 이 안광은 벽에 세워져 있었던 장도를 마치 뚫어버리듯 하였고 망령계로 향할 준비를 시작하시오.
강소엽, 그대는 세가의 대표로 망령계에 입성하게 될 첫 번째 인물일 것이오. 동행 인물은 내가 직접 선발할 것이고 그 전에 한 사람을 찾아야겠소. 남궁정연이 고개를 들었다. 누구 말씀입니까? 남궁천엽은 잠시 망설이다. 낮은 음성으로 답했다. 우리 세가의 망령계에서 살아서 나온 자가 단 한 명이 있다.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망령의 망령이라 불렀지. 그자가 살아있다면 우리가 찾는 세 번째 장소의 결정적 단서를 쥐고 있을 거야. 그날 밤 철룡전의 불빛은 아침까지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강호는 이제 단순한 암투를 넘어 진정한 생사의 문을 향해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바로 유성문이 있었으니. 그러나 그날 밤 철룡전의 회의가 끝난 후 유성문은 가주의 전원을 받는다. 이른 새벽 남궁세가의 내밀한 기록고에서 비밀리에 누군가를 만날 준비하라는 지시였다. 이윽고 그가 도착한 곳은 남궁세가 내에서도 극소수만이 존재를 아는 혈음당이라는 곳의 비밀고였다. 남궁천엽은 홀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강소엽, 그대에게 보여줄 것이 하나 있어. 천엽은 금실로 재본된 지 오래된 고책 하나를 펼쳤다. 그 안에는 사람의 혈맥을 따라 그려진 7개의 별 형상이 그려져 있었고 그 중앙에는 붉은 문양이 박혀 있었다. 이를 성문의 몸이 격하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그의 하단전, 중단전, 상단전 모두에서 고책과 깊은 교감을 하는 것인가. 이게 바로 혈천비경의 본래 구조요. 우리 남궁세가는 선조의 부탁으로 오랜 세월이 이 고책을 간직하며 연구하였소. 이곳을 자세히 보시오. 각각의 조각은 단순한 무공이 아닌 하나의 차원 구획과 연결되어 있소. 그중 세 번째 혈천비경의 파편이 감지된 곳이 바로 이곳 망령계요. 유성문이 조심스레 물었다. 그렇다면 망령계는 단순한 금지어, 폐허가 아니라 비경의 핵심 통로입니까? 그렇소. 아니, 어쩌면 거기가 본래의 중심일지도 모르지. 남궁천엽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망령계는 고대 동이 예맥의 초원법과 결합된 공간이요. 살아있는 육신이 그곳에 들어가면 혼백이 이계와 연결되고 그 속의 환영과 실존의 경계가 무너진다고 전해진다오. 하지만 그대처럼 귀혼검식을 익힌 자라면 진실에 도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귀혼검식이라. 잠시 고민하던 유성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동자는 이미 어둠을 향해 서 있었다. 며칠 후 유성문은 남궁세가를 떠나기 전 밤을 틈타 조용히 무공고 후원에서 검철용 남궁성현과 마주한다. 둘 사이엔 검을 사이에 둔 짧은 대화가 오갔고 남궁정현은 말없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강형, 망령계는 단순한 강호가 아닙니다. 거긴
우리가 알던 무림의 질서가 통하지 않소. 그래서 가는 거요. 무질서가 무엇인지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하니까. 그날 밤 유성문은 단 3명의 동행자와 함께 길을 나섰다. 남궁태경이 표국의 호위병 1명과 함께 따라붙었고 남궁세가의 비밀 무사인 백이무인 1명도 그림자처럼 그들을 감쌌다. 그들의 목적지는 대강한 남쪽 신림협을 지나 황량한 초원 끝에 놓인 망령계의 입구. 망령계는 일반 무인들에겐 단순한 유적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러나 입구의 문양을 따라 혈천비경의 조각을 지닌 유성문이 걸음을 옮기자 황량한 안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허허, 천천히 공간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 안에는 하나의 환상의 세계가 있었다. 하늘은 붉은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대지는 생명이 없는데도 살아 꿈틀거렸다. 검은 나무가 자라고 빛은 없지만 시야는 확보되는 공간. 그것이 망령계였다. 분명 일반인의 눈에는 이곳은 이생이 아니라 저승과도 같은 곳이 아닐까 싶었다. 여러 구역으로 나뉜 망령계는 각기 다른 속성의 위협을 품고 있었다. 유성문 일행은 먼저 백혼지구라 불리는 외곽지대로 들어섰다. 이곳은 생전 미련을 품고 죽은 자의 기억이 떠도는 곳으로 실체 없는 환영과 대면하게 되는 구역이었다. 남궁태경은 이곳에서 옛 스승의 환영과 마주하고 칼을 들었고 남궁세가의 백이무인은 이미 자신의 옛 연인의 환영에 갇혀 절규하고 있었다. 그러나 유성문은 끝까지 걸었다. 이름도 기억나지 않는 한 아이가 본인의 손을 붙잡고 있었다. 성문 형, 날 기억해. 그러나 유성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 환영의 손을 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내가 누구든 지금은 내가 널 기억할 수 없어. 하지만 반드시 돌아가마. 그 순간 백혼지구를 벗어난 이들의 앞에 검은 사당이 등장했다. 그 위에는 거대한 문장이 떠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혈천비경의 중심 문양 중 하나였다. 그것은 바로 과거동이 예맥의 상징인 삼조고가 분명했다.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한 남자. 늦었군. 감종선. 그는 유성문이란 이름 대신 오래전 그의 살수 시절 이름을 불렀다. 수년간 강호에서 지워진 자. 그는 검은 외투를 두른 채 뒤를 돌았다. 망령의 망령이라 불리던 자. 바로 나다. 그 순간 망령계의 기운이 뒤틀렸고 유성문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이곳은 더 이상 강호가 아니다. 여긴 강호의 망령들이 만든 세계지. 또한 망령계의 가장 깊은 심연, 그곳에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으며 은은한 바람이 불어왔고 성문의 눈에는 심연과도 같은 신비한 인물이 맺혀 있었다. 이곳은 더 이상 강호가 아니다. 여긴 강호의 망령들이 만든 세계지. 망령의 망령이라 불린 사내는 붉은 안개 속에서 천천히 손을 들었다. 그러자 사당 뒤편에 고요히 펼쳐진 망령계의 중심부, 망원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검은 비단 위에 핏빛 문양이 흐르고 그 중심에는 커다란 흑석의 제단이
자리하고 있었다. 강종선. 내가 찾는 다른 조각은 이 망원전에 있다. 흐흐흐흐. 하지만 자격 없이는 들어설 수 없지. 그의 음성은 안개를 뚫고 은은하게 울려 퍼졌고 유성문의 등 뒤에서 남궁태경이 미세하게 몸을 떨었다. 망령기의 규칙은 단 하나다. 생존의 망각을 극복하지 못한 자는 이곳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못한다. 망령의 망령은 고개를 돌리며 묻는다. 내 이름은 이제 무엇이냐? 유성문인가? 아니면 강종선인가? 유성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검을 천천히 뽑아들었다. 검의 날 끝이 망령을 향하자 그 빛은 신비하게 붉은 안개를 가르며 서서히 망원전의 문을 흔들기 시작했다. 지금은 강종선이라 불리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유성문으로도 싸울 수 있다. 망령의 망령이 피식 웃는다. 좋다. 그럼 증명해라. 이곳에서 가장 먼저 널 시험할 자는 내 과거 그 자체가 될 것이다. 그의 손짓과 함께 제단 앞에 또 다른 그림자가 나타났다. 그것은 정확히 유성문과 똑같은 모습의 인형. 그러나 그의 옛 복장, 옛 검술 그리고 옛 살기가 담겨 있었다. 살수 강종선의 실체화된 환영이었다. 살아남는 쪽이 진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환영이 서서히 움직였다. 하지만 빠르고 날카로운 각도, 발끝의 움직임, 허리의 회전, 손끝의 타격까지 모두 과거 강종선이 훈련되었던 암천의 정의 검술 그 자체였다. 이에 유성문은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보법을 밟아가며 맞섰다. 귀온 검식의 흐름을 따라가며 일격을 흘리고 반격을 가했다. 그러나 상대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그의 기억, 본능, 과거의 악몽이 실체화되어 싸우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두 사람의 움직임은 마치 거울처럼 동기화되었다. 검과 검이 부딪힐 때마다 격하게 불꽃이 심하게 주변으로 비산했고 과거의 울음소리, 죽어간 동료들의 환영, 이름 모를 인물들 속의 비명들이 성문의 귓가를 잔인하게 스쳤다. 남궁태경과 백이무희는 뒤에서 이를 지켜보며 감히 끼어들 수 없었다. 망령계는 이미 유성문을 하나의 존재로 시험하고 있었고 이 싸움은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것이었다. 마침내 마지막 일합이 이어졌다. 강종선의 환영이 좌수의 단검을 휘두르려는 순간 유성문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외쳤다. 나는 지금의 나로도 충분하다. 그 순간 그의 좌수에 든 그의 검, 귀온 검식의 검기가 환영을 가르며 붉은 빛을 산산이 흩날렸다. 환영은 거짓말과도 같이 말없이 산산이 흩어져 버렸다. 남겨진 것은 유성문 하나뿐이었다. 망령의 망령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내가 진짜라는 걸 이곳 망원기에서 증명했구나. 자격은 있다. 너를 정식으로 초대하마. 이제 이곳으로 들어가라. 망원전의 중심으로. 유성문은 피로에 젖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왜 이곳을 지키고 있는 것이요? 망령은 잠시 침묵하다가 뒤돌아 망원전의 검은 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는 내가 될 수도 있었던 자다. 그 조각을 먼저 손에 넣었지만 끝내 내 혼을 잃고 이곳에 숨은 장이 되었지. 그는 마지막으로 유성문의 어깨를 두드렸다. 너는 나처럼 되지 마라. 망원전의 문이 격렬한 소리를 내며 서서히 열렸다. 그 안은 붉은 안개도 망령도 없는 죽을 같은 침묵의 공간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엔 붉게 맥동하는 세 번째 조각이 유성문을 기다리며 격하게 신비한 빛을 발하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